통영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 개요입니다. 지금 해상도 문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의 도천동과 미수동 터널 길이 483m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 해저터널 안에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민자 사업으로 기대 효과는 통영 문화 가치의 보존 및 강화, 그다음에 관광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도시 통영의 문화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로서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 또는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결국에 이 통영 해저터널은 통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이면서 통영의 시민들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같이 왔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이러한 사업의 철학과 이해가 우선 수반이 되어져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통영의 현재는 지정문화재이고 등록문화재입니다. 두 번째는 통영의 핵심 관광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영의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역 문화재이면서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통영 해저터널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세 가지 철학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적인 문화 가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형태의 공간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통영은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이기에 유산을 품은 문화시설이 되어져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후반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치와 문화를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지입니다. 지역의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 문화재로서 또 통영의 랜드마크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영의 문화시설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어져야 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이 공간의 가치가 자리매김 되어져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러면 공간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통영 해저터널에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중심의 그런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관광지뿐만이 아닌 통영 해저터널이 가져가야 할 어떤 공간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 비즈니스를 감히 통영 해저터널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와 같은 사례로서 저희들이 국내와 국외 사례를 하나씩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국내 사례입니다. 부산에 있는 F1963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1963년에 오픈한 철강 공장이고, 이 지역은 일대 산업 공장지대였습니다. 낙후되어 있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제강공장과 부산시가 같이 이루어 힘을 합쳐서 F1963이라고 하는 문화를 품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재창출되어진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으로 통해서 현대자동차는 수도권을 제외한 최초로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부산에 이곳 공간에 같이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곳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대표하는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를 품는 대표 시설로서 현재 자리매김하고 움직여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공간은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세계 3대 미술 전시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긴 지도 2000년에 탄생이 되어졌고요.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였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문화를 품은 하나의 미술 공간화시켰고, 그 현대미술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공간 자체가 600만 명이 방문하는, 방문객 수로 보면 세계 2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한 문화 공간화로 재탄생되어진 공간입니다. 역사성과 지리적, 그다음에 도심 속에 있는 이런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해저터널은 바다를 품고 또 바닷속 해저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공간적
특별함을 간직한 탁월한 자연유산임에 틀림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문화와 공공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로 가져가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광지 또는 문화공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갤러리에서의 성격과 하나는 테마파크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 용어에서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 공간 안에 재미있는 요소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이 이루어지는 그런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품고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그 문화가 같이 지역과 같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영해저터널은 어차피 문화재 시설이고 문화로서 역사성과 신미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영해저터널을 미디어 아트 갤러리로서 그 공간의 방향성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를 품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 있어서는 미디어 아트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성으로서 정의를 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영해저터널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통영해저터널 관광지 개발이 물론 하나의 큰 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통영해저터널 이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통영해저터널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의 통영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해저터널이 단순한 그냥 관광지 개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영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으로서, 문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것은 통영해저터널 미디어 아트 갤러리 오체아노를 제안드립니다. 바다에 대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시공간을 넘나드는 빛의 파라다이스 공간 통영해저 오체아노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 통영해저 오체아노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아트 퍼포먼스, 유토피아 델라루체, 빛의 유토피아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는 빛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서 오체아노의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만들어진 세상과 그동안에 상상했던 유토피아가 통영해저터널 바닷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통영해저터널의 기본 계획입니다. 미수동과 도천동을 이루는 공간 안에 8개의 존으로 구분되어질 것이며, 그 구분되어진 공간 속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저희들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8개의 존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테마가 공존하는 미래 선도용 실감 미디어 아트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통영해저터널 자체가 문화재 시설로서 이 문화재 시설과 보호와 그리고 통영해저터널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통영해저터널 전체, 미수동과 도천동에 있는 야외 공간 전체 공간을 저희들이 건축을 통해서 실내화 시설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 시설을 같이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수동 쪽에 주차 빌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스토리입니다. 오체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유토피아 그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의 종과 8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8개의 소주제는 하나의 관통하는 큰 스토리 속에서 8개의 작은 소주제로 이루어지고, 관람객들은 이 소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그 8개 존에 대한 각각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은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똑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형태, 이와 유사한 표현 기법들을 활용을 한 다양한 영상 연출로서 저희들이 표현되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입니다. 첫 번째 존 진입 구간인데, 이 진입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복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가지의 주제, 그리고 오체아노
저기 오체아노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공간적인 인트로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파도와 바람이나 그다음에 통영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을 한 영상 콘텐츠로서 프렌시 매핑을 활용을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수동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 쪽에 들어가다 보면 실제 해저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공간이 가장 보면 청고가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 높은 청고와 통영 해저 터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저희들이 OLED 커브드 OLED 영상면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문화 콘텐츠로서 저희들이 잘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커브드 OLED 영상면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폭 자체가 넓지 않은 그런 한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 방면에는 이 사진을 활용해서 무한 확장 공간에서 활용되어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OLED 터널 안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공간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연출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본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저희들 연출될 예정이고 천정과 바닥면 이 두 가지 면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연출될 예정입니다.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좁은 공간을 지나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어둡고 환상적인 몽환적인 공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공간은 샷 스크린을 활용을 한 실제 바람과 그리고 영상 그리고 레이저 빛이라고 하는 굉장히 날카로움의 그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소재의 미디어들이 만나서 연출되어지는 몽환적인 형상을 이루어내는 컨텐츠입니다. 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지나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형상화한 조형물, 아크릴 조형물 속에 사람들의 터치에 의해서 라이트가 제어가 되고 새롭게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좀 전에 그 공간을 지나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또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총 8개의 존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존과 존은 각 존 안에 여러 개의 컨텐츠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연출되어질 예정으로 이번에 만나게 되는 컨텐츠는 빛의 산란과 밝기의 움직임 그리고 바닷속의 어울거림을 빛과 그다음에 광섬유를 활용을 한 설치형 작품입니다. 본 공간은 천정에 연출되어지는 공간으로 작품으로서 사람들이 누워서 관람을 한다거나 또는 앉아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형태로 연출되어질 예정이고 음향과 사운드, 실제적인 바람이 촉감까지 응용을 같이 한 그러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입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콘텐츠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의 추상적인 해초를 형성한 구조물에 관람객의 터치에 반응하는 센서형 콘텐츠입니다. 영상과 사람 관람객들의 터치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콘텐츠는 투명 OLED 패널을 활용을 한 적층과 깊이감이 있는 단면들을 표현을 한 대자연의 그 웅장함을 단면으로서 편출되어져서 깊이감과 속도감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입니다. 투명 OLED의 특성상 그 영상 뒤쪽까지 함께 영상이 보여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패널입니다. 이런 미디어 패널을 활용을 해서 대자연의 적층된 깊이감과 속도감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콘텐츠는 하나의 체험 콘텐츠입니다. 적외선 특수 제작된 랜턴을 활용을 해서 숨어있는 해저 속 생명들을 찾는 그러한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체험형 콘텐츠로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저희가 가장 힘을 주고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장 커브드 OLED 터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이로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길이는 50m 정도의 길이를 커브드 OLED 터널 형상으로서 만들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깊이감과 웅장함을 같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LG전자와 같이 협업하고 같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몰입감 있는 이 공간을 지나게 되면 조금은 정적이면서 편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체험 컨텐츠로서 그림자와 영상 그리고 관람객이 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영상의 컨텐츠입니다. 보여지는 그림자, 현재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저 보이는 그림자고요. 빛과 그림자가 같이 하나, 그 다음에 배경 속에 보여지는 저런 영상들이 하나의 그림자와 영상이 그 체험이 어우러지는 그런 체험형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나게 되는 컨텐츠는 정적으로서 보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컨텐츠입니다. 지금까지의 컨텐츠들이 체험의 위주였다면 이 컨텐츠는 투사되는 영상면 자체가 바람이라든가 파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연출되어지는 쉬어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거의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마지막 구간의 컨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는 지금까지의 감동과 그 느낌들을 가지고서 좀 편히 지켜보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여운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파도나 추상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람들을 활용을 한 영상면과 바닥면, 그 다음에 양쪽 벽면을 모두 다 영상으로 시음으로 해서 실감나는 영상 속 안에 관람객들이 숨어있는 듯한 표현을 연출되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간은 이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나오면서 보면 도천동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도천동 쪽에 올라오는 오르막 구간입니다. 저 오르막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청구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그리고 자연광이 같이 채광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체와 그에 맞는 영상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실제 LED와 거울, 그리고 이런 매체들을 활용을 한 영상면 속에서 통영의 미래, 통영 미래 바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또는 체험 그런 위주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다면, 이번에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아날로그 형태의 키네틱 아트입니다. 본 키네틱 아트는 관람자의 반응에 의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으로서 컨텐츠가 움직이면서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키네틱 아트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컨텐츠 외에도 야외에 체험할 수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스팟형 야외 조형물도 같이 구성되어질 예정이고, 또한 존과 존 사이 그리고 나오는 출구 방면 쪽에 다양한 포토존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포토존 구성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시 SNS에 올려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재방문과 또는 신규 관람객들의 유입을 유도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컨텐츠에 대한 운영 시간입니다. 운영 시간과 예상 관람 인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운영 시간은 10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8시, 10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성수기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연장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상 관람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3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50명의 적정 수용 인원으로 예산했을 때 일 관람객 수는 1,600명 정도 선, 그 다음에 이런 걸 베이스로 했을 때 연간 57만 6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장 운영을 하다 보면 혼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속적인 입장객과 나가는 그런 관람객들에 대한 카운팅, 그리고 내부 혼잡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센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지면서 예약제와 같이 물리면서 같이 운영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수동과 도천동 쪽으로 진행하는 일방 동선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히 통영 해저 터널의 용도가 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컨텐츠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 통행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무료 순환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9인승 중형버스 4대를 투입을 해서 5분에서 한 7, 8분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수동과 도천동에 있는 출구와 입구 쪽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순환 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 늦은 밤이라든가 새벽 시간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호출형 전보 택시를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운영되어질 것이며, 주민들의 편의가 또는 주민들의 이동권 자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영시에서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미수동과 도천동 사이에 지금 현재 전망형 관광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리 건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동권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으로는 지금 현재 이 통영 해저 터널은 문화재 시설입니다. 이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시설을 저희들이 임의로 함부로 막 파손을 한다거나 타공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통영 해저 터널이 보호받고 유지되고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보존 및 보호 방안으로서 첫 번째 원형 보존 구간을 많은 부분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간별 원형으로 해서 그 실제 건설되어졌을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원 또는 디지털화 복원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환경을 저희들이 최대한 연출 또는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목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공사 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들 저기 하단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1996년에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하수도와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이 돌출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래에 만들어진 공간이고 문화재적인 가치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 강조가 된 그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저런 구조물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은 구조 설치물을 설치를 하고 그 구조 설치물에 하드웨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와 보 사이를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실질적인 벽면이라든가 그런 벽체라든가 그런 훼손들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통영 해저 터널은 지금 현재 지금 C등급으로 현재 2011년도 정밀 안전 용역 평가 결과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 삼종 시설물 지정고시로 지정이 되어졌고 이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계속해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적절한 보수 및 유지 관찰이 이루어진다면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통영 해저 터널의 성능 저하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 통영 해저 터널은 도천동과 미수동 쪽에 전체가 다 야외 공간입니다. 이런 야외 공간이다 보니 비바람과 그리고 해풍 그리고 온도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동과 도천동 쪽에 있는 목조 트러스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 손상되어져 있고 많이 사가져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되어지는 이 전체를 다 부대 시설을 건설을 통해서 이 전체가 야외 시설이었던 것이 앞으로 내부 시설화 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내부 시설화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비바람을 당연히 막아주게 될 것이고 또 하나 항온과 항습의 공간으로서 이 문화재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온과 항습 그리고 가장 문화재의 치명적인 이 해풍을 결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내부 공간화됨으로 해서 문화재가 결과적으로 오래도록 유지되고 이 상태가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요소 중에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이 주차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이 주변이 주차가 혼잡한 공간인데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수동 쪽에 저희들이 현재 2계층으로 해서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차장은 7계층으로 증축을 하기 위한 기초 설계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7계층까지도 저희들이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할 수 있을 때의 규모는 300대 규모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주변의 다양한 혼잡도 및 운영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주말 인근에는 유유 주차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셔틀로서 그리고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해 놓는 주차장들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가능하고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주차로서 현재 514대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미디어 아티스트와 앞선 기술력으로 철저한 준비와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통영의 국내를 넘어서 세계 유일의 해저 터널 문화공간인 통영 해저 터널 미디어 아트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